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저는 이 남북 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딱 보면, 정말로 이게 좀, 너무 우리 이 문정권의 대응이 좀 상식적이지 않고 지나치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가 막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다 끌고 놓고, 또 개성공단까지, 공동사무소까지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졸도를 할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청와대에서 담화를 내가지고, 사실은 강경하게, 몰상식한 행위다, 이렇게 담화를 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담화를 내고 해서 그렇게 대응을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김여정이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 문정권에서 실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북이 공동 대처를 해서 남북 평화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조지고, 비난을 하고, 완전히 대통령을 그야말로 진짜 뭐라 그럴까, 입에도 닿기 힘들 정도로 비난을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완전히 이거는 김여정의 지시대로 지금 이행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대북 전단 문제,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문제,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북 전단 문제. 이 북한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전단도 날리고, 거기에 또 살도 실어 보내고, 달러도 해가지고 보내고, 이래가지고 좀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니고, 이제 이 고착화된 어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걸 좀 남한에서 좀 열심히 좀 나서서 하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지금 완전히 온 사정기관들이 지금 나서서 지금 대북 전단을 좀 막고 있습니다. 오늘 또 뿌리기를 한 날인데, 19일날.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대북 전단 뿌리는 걸 막겠다.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접경 지역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단 뿌리면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추장관 추미애라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청와대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나 이런 데서 엄밀하게 자기들이 이제 김여정이 이야기하는 거 최소한 더 들어주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상당 기간 좀 중단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남 전단 살포 금지, 페트병 보내기,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못하게 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정부에서 대북 전단 뿌리는 탈북단체에 대해서 법인 취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열리면 1호 법안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될 겁니다. 왜? 180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더 심각한 게 그겁니다. 한미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이 뭐냐면,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이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것도 인사만 할 정도고 크게 결실이 없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에 원하는 공조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합의로 이제 만든 게 한미 워킹 그룹입니다. 비핵화, 대북 제재, 남북 협력, 유엔에서 제재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어느 틀에 서로가 한미 간이 엇박자가 나게 하자. 이래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도 좀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좀 외무부나 이쪽에서는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본부장, 미국에서는 이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각각 이제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실무진들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거는 조율 관계,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진 간에. 외교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또 그건 또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반대도 안 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김여정이가 그게 사대주의에 이제 그거다, 막 이렇게 떠들고 나오니까, 이게 뭐, 완전히 또 여권 인사들이 또 달라졌어요. 정시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족쇄가 되고 있다. 없애야 된다. 김두관 의원, 워킹그룹 해체돼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남남 갈등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지금 뭐 한미 공조가 균열이 가고 있다. 완전히 김여정이 한마디에 지금 뭐 엉망된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 가고 있습니다. 여권의 책임자들이 뭐 이때까지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들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뭐 김여정이 뒤늦게 이제 뭐 친미 사대주의의 올감이다.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북한 도발에 대응하면서 정책 전환은 시도하지도 않고 대북 정책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고 북의 요구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도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남남 갈등도 생기고 그다음 한미 공조 균열도 또 좀 벌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완전히 노골적으로 막 떼놔놓고 이제는 막 북한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 따르기에 나서는 겁니다. 김여정의 어떤 언론은 그래 놨을 때도 그래. 김여정의 지시에 완전히 맹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건 뭐 참 여권 내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니 2018년대는 그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반대를 하든지 왜 지금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하니까 지금 들고 일나가지고 이렇게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이다.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습니다. 참 이건 뭐 말이 아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족쇄다. 김현철 장관도 워킹그룹이 좀 장벽을 넘게 자존감을 느낀다. 참 이런 그냥 자기 핑계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안규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뭘 하려면 자꾸 제지를 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또 보면 상당히 외무부 쪽에서는 이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강경화 장관은 어저께 국회에 나가서 워킹그룹에 대해서 순기능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북 철도 연장하는 그런 관계. 상당히 미국에서 제동도 안 걸고 오케이 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들어줬다. 그래서 긍정지심이 많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되돌아서서는 아니 왜 외무부 장관이 우리 비에 맞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미 관계가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지 않습니까? 기본 축인데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그 축을 깨려고 지금 온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친북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김여정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대남 관계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솔직히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이러면 부족한 게 있으면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바꾸지는 않고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미 워킹그룹.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중국하고 협의를 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하는 거는 이건
남북관계를 해치는 어떤 족쇄다. 그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김여정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뭔지 지금 모르게 됐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한마디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의 태도들, 이게 정말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실력자들의 어떤 태도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다. 누굴 믿고 지금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걸림돌이다. 지금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그러면 그 여권 중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의 걸림돌이고 남북관계의 장애물이니까 물러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정도가 지나치다 하는 대북 성명서를 내는데 한편에서는 여권 인사들은 북한 이야기가 맞다.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 엇박자 내는 발언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발언을 한 여권 중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뭘 어떻게 개돼지를 알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왜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 친구들은 우리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를 하는데. 참, 이게 남북관계가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우유부단, 제대로 뭔가 대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바람에 어설프게 북한에 약속을 하고 북한에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그걸 반성을 하지는 못하고 북한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악, 그걸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도 속에서 욕이 나오는 심정인데.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의 입안자들이, 여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정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북관계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남북 한미관계 공조가 깨지면 누가 좋았고 누가 없습니까? 진보단체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무작정 딸려가는 집권 여당 중진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